안녕하세요. 수원 3단원 지수함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3단원 지수함수 부분 수업하기 이전에 1단원, 2단원에서 공부했었던 지수랑 로그 제대로 공부되어 있는지 한 번쯤 체크해보고 오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수랑 로그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을 때 예컨대 표현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산 성질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 더 나아가서 지수 방부등식과 로그 방부등식을 공부하게 되면 이 뭔가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부를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1, 2단원을 가지고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고 난 이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 나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3단원, 4단원 이렇게 진입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이거 무리하게 학습했다가 오히려 더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돌아오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지수함수 본격적으로 내용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수함수가 무엇이냐 요것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고 가야 되겠죠. y는 2의 x제곱, y는 3의 x제곱, y는 2분의 1의 x제곱과 같은 그러한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보통 지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반형으로 한번 써볼까요? y는 a의 x제곱. 자, 이때 우리가 지수 단원에서는요, 이 지수의 범위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시키면서 그때 미체 범위를 제한을 시켜놨어요. 어떻게 제한시켜놨죠? 지수가 실수 범위까지 확장되면서 미체 범위는 0보다 크다라고 제한을 시켜놨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지수의 범위를 확장시키면서도 자, 우리가 이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왜 확장을 시키냐면 나중에 지수함수 공부할 때 정의역을 실수 전체 집합으로 하기 위함이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연수 단위에서 그 지수를 다뤘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수함수의 온전한 형태를 배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온전한 형태를 배우기 위해 우리가 실수 범위까지 지수를 확장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 지수에 있는 이 x가 실수 전체 범위에서 정의가 되었으니 그때 이 a라는 녀석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한다. 따라서 지수함수는 y는 a의 x제곱이라는 형태로 써져 있는데 이때 이 a라는 것은 반드시 0보다 커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러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a는 1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같이 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때 지수단원 공부했었을 때는 보지 못했었던 조건이었는데 밑이 1이 되면 안 되나?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볼 법하죠. 자,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밑이 1이 되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거를 이번 단원에서는 왜 이렇게 제약을 걸어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a가 1이 되는 상황을. 그럼 y는 1의 x제곱입니다. 그럼 x가 0이든 1이든 2든 3이든 2분의 1이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 1을 거듭 제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언제나 1이라는 값을 가져요. 즉 이 상황은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제해 놓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수함수에서 이 a의 범위는 일단 미치기 때문에 0보다 커야 하는 게 맞는데 a가 1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건도 여기에 추가로 더 붙어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밑은 1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 a가 1이 되면은 너무 재미없는 함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y의 값은 언제나 1이 되는, x가 뭐가 되든지 간에 y의 값이 언제나 1이 되는 그러한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수함수는 y는 a x제곱의 형태로 작성이 된다. 근데 그때 이 미체 범위는 0보다 크다라고 작성해주면 된다. 근데 그때 우리는 a가 1이 되면 안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왜?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편의상 a는 1이 아닌 양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것을 지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럼 지수함수를 공부를 해봤으면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볼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의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좌표평면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다랗게 좌표평면을 먼저 그려놓고요. 이건 당연히 Y축, 이건 X축. 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하는 작업들이 있었죠. 어떤 작업을 합니까? 네, 맞아요. 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그려질지 우리는 미리 예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x의 값이 뭐가 됨에 따라 y의 값이 뭐가 되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x의 값이 얼마가 될 때 y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가장 만만한 숫자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x가 얼마일 때? 네, 0일 때. x가 0일 때 y의 값이 얼마일까요? 네, 1이 되겠죠. 따라서 0,1이라는 곳에 점을 찍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x가 1일 때 y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네, x가 1일 때 y의 값은 2가 되겠죠. x가 2일 때 y의 값은요? 네, 4가 되겠습니다. x가 3일 때 y의 값은요? 8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점들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점이 찍히게 돼요. 근데 이렇게 양의 값만 있느냐? 그거는 미체 범위였고요. 이 x는 사실 실수 전체 범위에서 다 정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수가 되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 될 때도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어떤가요? 2분의 1이라는 값을 갖죠.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4분의 1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3일 때 8분의 1이라는 값을 가져요. 자, 그러면 이 점들을 전부 다 한번 모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안에 있는 그 점들을 직접 다 순서상을 구해서 찍어볼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 정도쯤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치 2차 함수의 곡선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이렇게 잘 나가다가 여기서는 좀 이렇게 한없이 계속 가까워지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전형적인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2차 함수는 죄송해요. 왜 자꾸 아까부터 2차 함수라고 부르죠? 네, 지수함수요. 자, 이것이 전형적인 지수함수의 개형입니다. 자, 이 지수함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x가 0일 때 y의 값이 얼마? 네, 1이 나옵니다. 이것이 밑이 2였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됐었던 것이 아니에요. 밑이 3이어도 4여도 5여도 6이어도 심지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분수의 값을 가져도 전부 다 x가 0일 때 y의 값은 1이 됐었죠. 그쵸? 무언가의 영제곱은 언제나 1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이 지수함수는 반드시 x의 값이 0일 때 이 밑의 어떤 값에 상관없이 반드시 y의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으니 0,1을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왼쪽 끝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떠세요? 이게 점점 한없이 x축에 가까워져 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근접해가는 선이라는 이름으로 점근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때 이 지수함수는 점근선을 x축, 즉 y는 0으로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정보가 여기에서 드러났었죠. 첫 번째, 반드시 몇 컴마 몇을 지난다? 0,1을 지난다. 이것은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그 점을 지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a의 값에 관계없을 겁니다. a의 값에 관계없이 이것이 계속 어디에 가까워져요? 네,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x축, 즉 y는 0이라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점근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이렇게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y는 이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봤으니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도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는요, 이렇게 같은 곳에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자, 빨간색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y는 3의 x제곱.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좀 비교를 하기가 편한 것이 이제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자, x가 0일 때 y의 값은 언제나 어떤 값을 갖는다고요? 네, 맞아요. x가 0일 때 y의 값은 언제나 1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이 밑이 2든 3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x가 1일 때 y의 값은 조금 사뭇 다르게 움직입니다. 얘는 아까 2였고요. 이 y는 3의 x제곱 같은 경우에는 3이 되겠죠. 네, 그래서 1,3을 지난다. 2, 아까 이 친구는 4를 지났었는데요. 이 친구는 2,9를 지나겠죠. 엄청나게 가파르게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범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주 위에서부터 거의 곤두박질 치듯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어느 축에 근접해 있습니까? 네, Y축에 근접해 있죠. 따라서 이렇게 밑이 더 큰 숫자면은 밑이 다시 더 큰 숫자면 그럼 그때 이렇게 Y축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우리가 잠정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당연히 3분의 1을 가지면서 2분의 1보다 더 아래에 있는 그 점을, 그 다음에 역시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9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면서 4분의 1보다 더 아래에 있는 값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관통이 되고요. 더 밑으로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자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0,1을 여기다 찍어볼까요? 그러면은 y는 2x제곱이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라면 y는 3의 x제곱이라는 것은 더 위에서부터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요거를 통과하면서 움푹 들어가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y축에 가깝고 더욱더 x축에 가까운, 즉 이쪽 영역에선 더욱더 y축에 가깝고 이쪽 영역에선 더욱더 x축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지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y는 2x제곱과 y는 3x제곱 이 두 가지의 그래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따가 3분의 1의 x제곱도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 그래프는요 마찬가지로 아까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려내시면 돼요. 자, x가 이제 0일 때 y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1이라는 값을 갖겠죠. 그래서 이제 0,1에다가 찍을게요. 아까 좀 너무 좁게 그려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서 지금 좀 널찍하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x가 1일 때는 y의 값이 어떻게 될까요? 네,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될 겁니다. 자, x가 2일 때는 y의 값이 4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4분의 1로 점이 찍히겠죠. 점들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모양으로 찍히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2라는 값을 갖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4라는 값을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완성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그렸던 그림 중에 y는 2x제곱도 비슷한 형태로 순서쌍들이 찍혀서 순서쌍들이 찍혀서 그래프가 그려졌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까요? x가 0일 때 y의 값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의 값은 2였습니다. x가 2일 때 y의 값은 4였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따다다다다다 다 그려지게 되면은 결국 이 모양이랑 여기에서 이 모양이랑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 값이 2분의 1,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4분의 1 하면서 마치 파란색 그래프가 이 검은색 그래프랑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모습처럼 보이겠어요? 이 y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그런 형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너무 사실 당연한 이야기가 이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것이요. 이게 2의 마이너스 x제곱 아닙니까? 근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랑 2의 x제곱이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바뀌었다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학상에서 맨 마지막 단원에서 도형의 이동을 공부해요. 이때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 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대입되었을 때 그 효과를 상쇄시켜주기 위한 틀로서 문자가 이 x라는 그 문자가 마이너스 x라는 것으로 바뀌어서 식에 존재하게 되면 그럼 그때 그것이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그 그래프를 그리는 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자, 이게 지금 딱 그런 모양 아닙니까? y는 이 x제곱에 있는 이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y축 대칭이다라는 걸 이 파트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혹시 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시면 반드시 이 단원으로 돌아가서 학습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강으로도 이 수상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그 수상에 해당하는 파트 공부해 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y는 3분의 1의 x제곱도 굳이 그려보지 않아도 어떻게 모양이 만들어질지 상상이 되시죠? 네, 좋습니다. y는 3x제곱이 더 y축에 가까웠었기 때문에 y는 3분의 1의 x제곱도 더 y축에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움푹 들어가 버렸었죠? 이쪽에서도 그럼 더 움푹 들어가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굳이 따로 그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종이에다가는 한두 번씩 더 추가로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그들의 관계가 보다 더 잘 와닿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걸 적극 권장드려요. 자, 그럼 지금까지 그림 그렸었던 내용들을 한번 바탕으로 구분을 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A의 범위가 좀 달라지면서, 즉 A의 값이 달라지면서 그래프의 개형이 사뭇 좀 다르게 그려졌었던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A가 1보다 더 큰 범위에서는 그게 어떤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증가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증가하는 함수라고 해서 증가함수. 정확한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수학 2를 공부할 때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A가 1보다 더 크다면은 이게 증가함수처럼 그림이 그려진다. 그리고 A가 만약에 1보다는 작은, 그렇지만 0보다는 큰 그런 상황이라면 얘가 이렇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런데 이 둘 다 할 거 없이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성질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었죠? 반드시 0,1을 지난다. 그리고 점근선은 y는 0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친숙하게 봤었던 것이 y는 2의 x제곱이랑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랑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왜? 이 아이가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써질 수 있으니까 이 두 아이는 서로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에 대해서 대칭성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었죠. 네, 여기까지가 일단 이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함수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항상 하는 것들이 있죠. 이 함수를 이동시킵니다. 평행하게도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어느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내용은 언제 이미 다 공부하고 왔냐면 이때 이미 다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어 반복을 하기에는 이 강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은 결과 중심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식이 이렇게 바뀌면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걸 나타내지 않느냐, 이렇게 대칭이동하면 식이 이렇게 바뀌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일단 좀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테니까 만약에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수학상, 도형의 이동 꼭 좀 공부해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많이 힘들다, 정 혼자 공부하기가 어렵다,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면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 강의 올라오니까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아마 여름방학 끝 무렵쯤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 그때쯤 올라올 것 같긴 한데 그때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y는 ax제곱이라는 것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하게 이동시키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y는 a의 x-n 플러스 n이라고 바뀌겠죠. 자, 이것이 이제 x 대신에 x-m으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n이라는 것이 사실 y 대신에 y-n이라고 바뀐 건데 양변에 n을 더해줘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기 위에 그 수학상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그 공식처럼 외웠었던 부분들이었죠. 그쵸? 효율성을 위해서 공식처럼 외웠었던 부분인데 뭐 사실 요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요것엔 원리가 다 숨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리를 좀 소홀히 여기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외워지면 장땡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원리 같은 것들을 좀 같이 공부를 해보고 공부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써줄 수 있을 때, 즉 능숙하게 써줄 수 있을 때 이제 그것이 좀 효과를 잘 발휘하는 것이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y는 a의 x-m제곱 플러스 n이라는 요 식이 바로 우리가 y는 a의 x제곱이라는 걸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하게 이동시켜서 만든 그래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만약에 이 녀석을 내가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니까 이게 위에 그려졌었던 것이 이게 벌러덩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때 유의하셔야 할 것이 마이너스 a의 x제곱 아닙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a의 x제곱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럼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x제곱 x축 대칭.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한다면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자, 그런데 그것은 a분의 1의 x제곱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x축 대칭, y축 대칭도 같이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네, 원점 대칭이요. 근데 원점 대칭은 x축 대칭, y축 대칭을 모두 한 번씩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괄호 a분의 1의 x제곱이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이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그 식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이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는가, 그리고 이 평행하게 이동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얼마만큼 평행하게 이동시켜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겠는가, 이 위치의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또 존재하진 않는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하를 공부하셨다면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의 교점이 담당했었던 역할을, 그 다음에 무리함수에서는 그 시작점 있죠? 뭐 0,0이었었던 그 아이가 담당했었던 역할을 얘도 담당하는 게 있을까?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전에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하나 있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네, 그쵸? y는 a의 x제곱이라는 것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0,1이라는 점을 지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하게 이동시키면 n이라고 하죠. y축으로는 n만큼 평행하게 이동시키면 당연히 이 아이도 n만큼 평행 이동이 되니까 m, n 플러스 1이라고 바뀌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얘는 y는 a의 x-m제곱 플러스 n이라고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 된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 반드시 지나는 0,1이었었던 녀석이 m, n 플러스 1로 바뀌니까 요 위치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즉 한마디로 요게 기준점이 되어서 그것 기준 이렇게 위로 확 오르막길, 그것 기준 아래로 약간 좀 잔잔하게 이제 점점 근접해가는 선으로 향해서 이렇게 곡선을 마저 마무리해주면은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지수함수의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뿐만이 아니라 방금 전에 이야기가 살짝 나왔는데 점근선도 있었죠. 점근선. 그래서 이제 x축이라고 불리우는 y는 0이라는 존재도 있었으니까 이 i는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은 y는 n이라고 점근선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점근선의 그래프가 이동이 되면 돼요. 네, 그래서 예컨대 여러분들이 y는 2에 x-3제곱 플러스 4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까? 0,1이었었던 이 점이 x축 방향으로 3칸만큼 떨어지고 y축 방향으로 4칸만큼 하나, 둘, 셋 미안합니다. 이거 왜 그랬지? 그래서 이제 요 점으로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점근선이 아까 뭐였어요? 요게 점근선이었죠. 그럼 그렇게 이동이 됐으니까 어디가 점근선이겠어요? 여기가 점근선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좋아요.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특강 시간 때 강조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내가 어떤 함수를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을 해서 그 함수랑 포개어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 우리 굉장히 좀 많이 해왔었던 작업들이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을 해서 이걸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떤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거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떤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저렇게 이동시켜가지고 이거랑 포개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었다고. 자, 그러면 이 지수함수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하나하나 내가 식을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어떤지 한번 먼저 직관적으로 가늠을 해보시는 걸 선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무 쉬운 예시 하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것을 만들고 싶어요. 자, y는 2의 x-2제곱 어떻습니까? 되죠. 그쵸? 자, 두 번째 y는 2의 x제곱 플러스 3 됩니다. 자, 3번 섞어볼까요? y는 2에 x-2 플러스 3. 네, 당연히 되죠. 네, 여러분들 요거 판단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 뭐 네 번째, 뭐 y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칭 이동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주면은 이렇게 반대부호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주면은 요 i가 마이너스가 되거나 아니면 얘가 이제 역수 처리가 되어서 식이 작성이 되겠네요. 네, 그것도 같이 함께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5번 볼게요. y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1. 요거는 어떻겠습니까? 요거 적절하게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자, 얘를 하나로 합쳐보자.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1. 어때요? 이렇게 쓰면 또 바꿀 수 있다고 그럴 거지.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 조금 머뭇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얘랑 같이 곱해진 게 과연? 이런 생각이 더 먼저 드는 거지. 근데 합치면은 이렇게 합쳐지니까 요 꼴은 내가 익숙하게 많이 봐왔었던 꼴이니까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얘는 포개어질 수 있다. 적절하게 평행이동 대칭이동해서 y는 2의 x제곱이랑 포개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요 2의 제곱이라는 것을 내가 요렇게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얘를 4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1. 되게 자존심 상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자, 2의 제곱이 4잖아요. 그쵸? 아, 요거 이렇게 정답 얘기해줬으면 요것도 당연히 그럼 똑같이 포개어지겠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을 때랑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체감 난이도가 살짝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예시를 낸 건데 요걸 어떻게 바꾼다? 2의 제곱 곱하기 죄송합니다. 여기 2의 제곱 있을 차인데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결국 얘네 두 개를 합쳐서 써줄 수 있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합쳐서 써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잘 공감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공감이 된 상태로 진짜 이번 시간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예시 6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5 곱하기 2의 x제곱. 그럼 요건 가능한가? 요거 가능한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할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y는 2의 x제곱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해서 얘를 만들 수 있는가? 자, 결론은 만들 수 있답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렇죠? 우리가 y는 x, y는 2x, y는 3x 얘네들을 어떻게 평행이동, 대칭이동해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숫자가 막 곱해진 게 막 달라지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거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다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거랑 다른 게 없습니다. 아니 4 곱하기 2의 x제곱도 만들었는데 5 곱하기 2의 x제곱 못 만들어?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5라는 것을 뭐로 바꿔주면 된다? 아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힌트를 준 겁니다. 이거 이대로 두지 말아라. 뭐로 바꿔라? 이렇게 2의 몇 제곱이라는 거듭 제곱의 표현으로 바꿔라. 자,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5라는 것을 내가 5라는 것을 2의 몇 제곱이라고 바꿔주면 돼. 그것만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돼. 자, 여기에 뭐가 채워질지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뭐가 들어갈까요? 이 네모 안에요.
뭐 공식처럼 외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는 필요한데 지금 너무 거기에 연연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자,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수는 뭐냐면요. 로그 2의 5입니다. 그럼 왜 이게 들어가느냐? 자, 여러분들 로그 2의 5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어떻게 가르쳤지? 2라는 것을 5로 만들기 위해 곱해줘야 하는 횟수라고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죠. 자, 다시 2를 5로 만들기 위해 곱해줘야 하는 횟수. 자, 다시 2를 5로 만들기 위해 곱해줘야 하는 횟수. 그것만큼 2를 곱해달래요.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렇죠? 2를 가지고 5를 만들고 싶은데 그때 곱해야 하는 개수만큼 2를 곱하겠대요. 그럼 당연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5가 되겠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2를 가지고 5를 만들기 위해 곱해줘야 하는 그 개수만큼 2를 곱하겠다.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친구는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5 제곱이다. 한마디로 y는 2의 x제곱이라는 것을 x축 음의 방향으로 로그 2의 5만큼 평행이동시킨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병렬로 같이 제시하는 그 예시가 하나가 있는데 7번 y는 2의 3x제곱. 요거는 만들 수 있을까요? 요거는 그냥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만들 수 없습니다. 왜 만들 수 없냐? 글쎄요, 용을 써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만들어지니까 라고 얘기를 해보는 게 가장 타당한 대답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y는 2의 3x제곱이라는 것은요, 그냥 2를 3번 곱한 그 8이라는 것의 x제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밑이 다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포개어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애초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 얘는 얘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고 훨씬 가파르게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접점이 전혀 없을 것이다. 네, 일단 이렇게 우리가 지수함수, 정의, 그 다음에 뭐 이 밑의 조건, 그다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a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달리 그려지는지, 그리고 a의 부호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차이가 생기는지, 그렇지만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무엇인지, 항상 가까이 근접해가는 선, 즉 점근선은 어디인지, 이러한 불변의 것들은 이제 우리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는 점과 선으로 칭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n만큼 평행하게 이동시켜도 역시 그 점과 기준이 되는 선 하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그려낼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는 연구를 해줘야 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했었던 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공부를 하면서 더욱 중요한 거는 요 6번이랑 7번. 6번은 만들 수 있지만 7번은 못 만든다라는 가능한 이유와 불가능한 이유를 모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자매품으로 로그 함수에서 똑같은 거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나중에 로그 함수를 공부하실 때 보다 더 이런 것들에 속지 않고 어려움 없이 헷갈림 없이 공부를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올라갈 건데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어떤 특성들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 수도 있고 부등식을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도 다뤄볼 것이고 방정식도 부등식도 같이 예제를 중심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로그 함수도 똑같은 흐름이 이어질 테니까 로그 함수도 먼저 그렇게 학습하고 로그 방부등식도 같이 그에 맞춰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어요.